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6년간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되었던 그런 꿀팁들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여기는 학교 정문인데요. 정문을 보시면은 바로 앞에 커다란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학교로 오는 길을 간단히 알아보면은 신촌역에서 저 멀리서 오는 방법도 있는데, 또 신촌역이 아니더라도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가 정말 많이 다녀서 이쪽을 통해서도 많이들 학교로 옵니다. 네, 저희 학교 전경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와 봤습니다. 가운데 백양로라고 불리는 큰 길이 있고요. 그 사이에 좌우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요. 정문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건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학교를 들어오면 이렇게 가운데 커다랗게 백양로가 쭉 놓여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공학관이, 공대 건물이 크게 있고 오른쪽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백양로는 거의 3년 이상 공사를 해서 만들어져서, 예전에 제가 학교 입학 설명회를 올 때는 전부 다 공사장이었어서 공사장 학교라는 인식이 컸는데 지금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저희 학교의 설립 이념인 성경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이렇게 벤치들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많이들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나면은 좌측에 여름에는 분수가 나오는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또 그 뒤에 도서관이 크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학생회관이 있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많은 동아리방도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랜드마크들을 몇 군데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백양로 공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백양루리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오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고요. 내려오면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학기 중에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는 그런 곳입니다. 반대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라운지가 있어서 이런 곳이나 이쪽에서 쉴 수도 있고,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렇게 굿즈숍과 학용품 그리고 책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공연이나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중앙도서관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많이 이용할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다시 이제 백양로로 올라왔습니다. 도서관 앞에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새인 독수리상이 있어요. 고대 학우분들은 참새라고 하는데 엄연히 독수리고요. 이렇게 중앙에 오시면은 도서관과 반대편 학생회관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좀 더 올라가 보면 이쪽에는 이제 앞으로 신입생분들이 2학년 올라오면 교양을 많이 듣게 되는 백양관과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사실 저희 학교의 역사가 담겨있는 곳인데, 이전까지는 새로 지어진 그 길들이지만 여기부터는 예전부터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길이고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로 가장 메인 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는 언더우드 동상이 있는 곳이에요. 흔히 연세대학교 소개하는 사진이나 영상에 보면은 주로 여기가 나오고, 졸업 사진을 찍을 때나 결혼 사진 찍을 때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웠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이제 합쳐서 그래서 연희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 해서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메인 플레이스도 예쁜 곳에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 주변에 다 오래돼 보이고 예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동상 앞에 커다란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이 이제 기독교 학교답게 겨울에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며지기 때문에 그때도 꼭 와서 친구들이랑 연인들이랑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마지막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저희 노천극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네, 이 노천극장에서 바로
아카라카라고 불리는 축제가 이루어지고요. 많은 연예인들 와서 매년 즐기고 또 고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응원전이라고 기싸움을 가장한 친목 도모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시 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학생회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회관 들어가 볼게요. 학생회관에만 식당이 총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일반적인 한식이나 분식을 파는 또 아침 식사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하나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우체국과 은행들도 있어서 예를 들어 학생증을 다시 발급해야 될 때는 꼭 은행에 가서 학생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학생회관 위층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프린트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서 마실 것 같은 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쪽은 지금 코로나라 닫혀 있는데 부를쌤이라고 하는 좀 더 밑에 층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데는 이 반대편에 있는 고를쌤이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피자, 파스타, 각종 양식들 다 파는 장소여서 여기는 꼭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트레비앙이라고 하는 카페도 있어서 당 떨어질 때나 커피가 필요할 때 잘 이용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쿠바버라고 하는 쿠키 바닐라 버블티를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는 이건 팁인데 안경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소프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학생인 경우에 전국 최저가로 소프트 렌즈를 구매할 수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말에는 학생회관이 닫기 때문에 주말에 식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거나 마땅치 않으면은 안병원 푸드코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학생회관 2층이 새로 리뉴얼돼서 모임을 하기 좋게 변했는데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 건강센터와 건강공제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플 때 방문할 수 있고 또 건강공제회도 평소에 등록금을 낼 때 공제회비를 내게 되는데 아무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받으면은 이곳에서 한 30% 정도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년 이상 학교를 다니면 보통 한 번은 조금 병원비가 들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는 국가고시를 지원해주는 센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고시반이라고 하는 행정고시나 외무 기술고시를 준비하거나 또 심지어는 CPA를 준비하는 스터디를 따로 여기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회관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행정고시와 CPA를 이곳에서 함께 공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요. 국가고시 장학금 신청이라는 것도 있네요. 행정고시나 기술고시 같은 거 1차 시험만 붙으면은 100만 원을 그냥 주기 때문에 이게 준비 기간을 타는 시험이 아니라고 해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보시면은 100만 원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가고시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그냥 국가장학금 또 학교에서 따로 챙겨주는 장학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활협동조합 같은 데에서 생협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기적으로 챙겨주고 신청을 받는 장학금들이 많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들을 꼭 홈페이지에서 자주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층 더 위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동아리방들이 쭉 있고요. 더 위에는 이제 소극장도 있고 각종 공연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매년 3월과 9월에 백양로에서 동아리 박람회가 부스별로 쭉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있으면 꼭 1학기든 2학기든 들어가서 중앙동아리 활동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좀 풍요로운 대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관에서 나오면 이렇게 바로 맞은편으로 중앙도서관에 갈 수 있고요. 가기 전에 그냥 곳에 탁 트여 있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하면은 이미지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이미지가 좀 연대하면 자유로운 라이프와 또 잔디밭에서 진짜 노상하면서 그런 라이프를 많이 꿈꾸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근데 이제는 이게 바뀌고
잔디를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서 그건 좀 어렵지만, 대신 이제 송도에서 24시간 이제 그 라이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신입생분들의 경우에는 송도에서 많이 즐기고 오세요. 기회가 된다면 송도에 어디서 좀 놀만한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큰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건물과 뒤에 학술정보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헷갈리는데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앞 건물을 구중도, 뒷 건물을 신중도라고 해서 구중도, 신중도, 아니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가게 될 일반적인 공부하는 장소, 열람실은 총 3곳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냥 설명해 드리면 앞 건물의 1층과 6층, 그리고 뒷 건물의 4층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한번 볼게요. 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이렇게 탁 트인 공간들이 있고요. 1층에 있는 자습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4시간 열려있는 자습실이고 노트북 좌석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비슷한 자습실들이 똑같은 건물 6층에도 있고 뒷건물 4층에도 있고요. 1, 2학년 때는 거의 올 일이 없지만 막학년이 될수록 또 저도 지난달까지 거의 여기서 살았습니다. 지하로 내려오면은 또 여기도 생협이라고 불리는 편의점들과 간단한 끼니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이게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여기 외에도 독서실, 재본할 수 있는 장소들과 컴퓨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을 포함해서 자습실이 있고요. 또 자주 이용할 만한 장소로 사물함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를 처음에 신입생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여기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은 사물함을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관 곳곳의 사물함들이 전부 다 예약제여서 인터넷에서 잘 안내를 보고 신청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앞 건물의 2층, 3층, 4층에는 이제 책들을 볼 수 있고 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직접 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뒷 도서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중도로 가볼게요. 한 가지 더 팁은 앞 건물의 6층에 가면은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 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 건물이 더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좋은 시설들이 더 많은데요. 가장 먼저 보면은 최근에 지어진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3D 프린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학교 안에서 만들 경우에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이쪽으로는 전체가 다 노트북석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학업 공간이어서 자세히 찍기는 어려웠지만 꼭 이용하면 좋은 장소들이고요. 또 이 외에도 도서관 안에 세미나실이라고 불리는 팀플이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생각 이상으로 많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학교의 복지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이건 모든 학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를 다니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윈도우 정품 같은 거, 또 가끔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부 다 도서관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글 스위트 계정이나, 심지어는 이건 약간 연부심 생기게 하는 건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포토샵이랑 일러 같은 것들, 동영상 편집할 때 쓰는 프리미어 같은 것도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정도 줘요. 또 추가로 약간 오지랖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학교 다니면서 저널이나 외국 원서 PDF, 비싼 매거진들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게 큰 혜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도서관 홈페이지를 다 찾아보면 있으니까 이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졸업하고 나면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드는 서비스들이 전부 다 학교 홈페이지와 도서관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좀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신중동 뒤쪽 도서관을 갈 때는 그쪽 통로를 통해서 많이들 올라갑니다.
뒤쪽 도서관으로 오면은 이렇게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비 올 때 통로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곳에는 멀티미디어 센터라고 거의 모든 영화, 쉬는 시간 같은 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 외에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모여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다 마련이 돼 있어서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이용하진 못했지만 이곳에서 매달 영화 평론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또 생각보다 여기서 시간을 잘 보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쩌면은 가장 크고 깨끗하고 넓어서 저학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열람실이에요. 저희가 학교를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이렇게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꽉 차서 공부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거의 졸업할 때까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이런 열람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위층에 사실은 과학기술도서관, 또 위층에는 법학도서관이라고, 이런 열람실 안에도 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안에서 여유롭게 사실 공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옥상 카페가 있어요. 원래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요, 카페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이 바깥에도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람 없죠. 여기 사실 잘 안 오긴 안 와가지고 저도 거의 온 적이 없는데, 뷰도 나름 좋죠. 도서관을 이 정도로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저도 모르는 정보들이 사실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신입생 여러분들도 좀 더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탐험해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온 김에 한 가지 중요한 건물, 이 앞에 도서관 앞에 있는데요. 이 건물 체육관이어서 샤워가 필요할 때, 아니면은 수영하고 싶다, 헬스하고 싶다, 이런 시설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에 올라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기숙사를 이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려울 경우에 주로 어디 살지? 할 경우에 이쪽으로 나가면은 서문 쪽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 방향에 자취방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경우도 많고, 바로 앞에 지금 정면에 서대문 우체국이 보이거든요. 이쪽에 남문 쪽에 사는 친구들도 많고, 아예 신촌역 쪽이나, 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신촌 번화가 뒤편에 원룸들이 또 오피스텔들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이대랑 사이에도 좋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곳에서들 많이 자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실은 연대 안에 총 적어도 10개 있고, 학생회관 바로 뒤편에 있는 메인 기도실이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닫혀 있지만 자주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공학관 안에도 따로 기도실이 있어요. 또 신학대학이 아까 뒤편에 언더우드관 뒤쪽 옆에 있었는데 안에도 좋은 기도실이 있고요. 또 세브란스 병원 안에도 기도실이 곳곳마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합치면은 진짜 거의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인 만큼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고, 또 대학 교회도 따로 있고, 교회 커뮤니티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담아봤는데,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6년의 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